입니다. 지금 6월 우평 문제풀이 좀 가도록 할 텐데 아직 제가 지금 이거 찍는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거든요. 물론 업로드는 조금 늦게 될 수도 있는데 10시 지금 제가 바로 촬영을 9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지금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래서 아직 등급 것도 안 나오고 오답률도 이제 거의 안 나와서 3점짜리를 그냥 웬만하면 다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어줄 문제는 미리 써보면 5번 문제랑 제가 한 게 5번, 그 다음에 11번. 5번은 풀까 안 풀까 그랬는데 이거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게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명이 이제 이게 킬러다 그래가지고 킬러인지 모르겠는데 14번, 16번, 3점짜리 다 풀지는 않겠고요. 17번, 19번, 예, 7문제인가요?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원투에서 뉴런피 한 지점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고 막전이 나타낸 거고, 자,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과 칼륨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보시면 A, B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냥 가죠, 막전이가. 근데 물질 A를 처리해서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을 억제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기억이 이제 2잖아요. 2. 막전이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일단 막전이가 시작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밖에 고농도로 있던 나트륨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는데도 안 온 거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이고, 그럼 얘는 칼륨 이온이겠네. 그래서 요 3를 봤더니, 그렇죠. 탈분극이 너무 늦게 되고 있어. 쭉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되고 있어. 탈분극이 잘 안 일어났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T1일 때,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니은은 칼륨이니까 이걸 처리하든 안 하든 무조건 농도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칼륨 이온의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세포 안의 농도가 높습니다. 밖에보다. 1보다 커야 되죠. 이건 무조건 틀린 거지. 자,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에서는 엄청 길죠? 엄청 길잖아요. 이만큼 걸렸잖아요. 1에서는 정상적인 부분이니까 요 정도 걸렸고 얘는 이만큼 걸렸고 그래서 3에서가 1보다 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1번도 이제 많이 호르몬 관련해서 정리한 친구들은 이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ADH 농도에 따른 기억을 정상인 A, B 나는 정상인 A와 B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대. 그러니까 몸속의 수분량이 적어졌겠죠? 그죠? 자, 측정한 시간에 따라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이다. 자, ADH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 이거 저랑 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물 섭취했을 때 오줌 생성량 그래프, 오줌량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물 섭취를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뭐 그리라고 했어요? 오줌 삼투압 그래프를 반대로 그려라. 53이라고 쓸게요. 이게 무슨 그래프랑 거의 같아요. 이게 ADH 그래프랑 거의 같다라고 했잖아요.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량은 적어지고 오줌의 농도는 진해진다. 그러면 ADH의 농도가 ADH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얘도 증가해. 그럼 이거 오줌 삼투압이죠. 그럼 오줌량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오줌량, 오줌 생성량. 반대니까. 그죠? 이게 오줌량, 자, 헷갈릴까봐 오줌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오줌 삼투압. 근데 A와 B 중에서, 지금 보니까 오줌 삼투압이 B보다 A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물을 못 먹은 사람이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겠죠. 물을 많이 먹은, 그러니까 물을 못 먹은 사람은 ADH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오줌 삼투압도 증가할 테니까 수분 공급 중단한 사람은 A입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많다. C1일 때가 많잖아, 오줌 생성량. 그죠? 그 다음에 T1일 때 A의 혈중 ADH의 농도. 그러니까 A가 수분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농도가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모가 당연히 크겠죠. 이건 정상이니까 정상인보다 얘는 ADH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보다 작겠죠. 그럼 이 디귿이 맞지. 디귿은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잠깐만요. 뭐 묻어가지고. 자, 13번이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생소한 문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병원체 P와 Q의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떨어뜨렸는데 뭐 B의 검사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넘겨서 볼게요. 그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 검사를 키트에 떨어뜨리면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할 수 있대. A를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려볼게. 아니다. A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생겼어. A가요? A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 다음에 A는 P와 Q에 각각 결합할 수 있고 색소가 있대. 색소를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색소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냥 모식적으로 그려보는 거야. 자, 요게 A입니다. A. 그런데 키트 1에는 P에 대한 항체가 있고 2에는 Q에 대한 항체가 있어요. A에는 항체가 각각 부착되어 있다. 3에는 A에 대한 항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거꾸로 그릴걸.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A가. 그리고 A는 요렇게 돼 있고 왜 이렇게 그리냐 색소. 자, 이게 A예요. 그러면 복사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1, 2, 3의 항체의 각각 항원이 결합하면 A의 색소에 의해서 D가 나타난다. 그렇죠. 여기 이제 색소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색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P와 Q에 각각 결합할 수 있다. 아까 P와 Q는 병원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항원이죠, 항원. 그리고 A는 P와 Q에 결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P와 Q 항원이 예를 들어서 P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P가. 그 다음에 Q는 이거 그리려고 한 거야. 이렇게 생겼어. Q가. 응? 그럼 P와 Q가 같이 있으면 여기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있냐? 원에는 P에 대한 항체가 있고 여기는 Q에 대한 항체가 있고 여기는 A에 대한 항체가 있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PQ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Q가 함께 있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키트에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는데 시료는 A와 함께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A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P와 Q를 결합시키는 물질이 A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항체가 있잖아요. 원에. 그러면 이 원에 있는 P에 대한 항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2에서는 Q에 대한 항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3에는 A에 대한 항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A만 이렇게 있다. A만 PQ가 없어. 그러니까 PQ가 없으면 이렇게 3에만 이렇게 붙어서 3에만 줄이 가게 돼 있고 PQ가 같이 있으면 이 줄이 3개가 가게 돼 있어. 그럼 만약에 P만 있어. P만 있다는 게 밝혀지면 여기 P가 있고 P에 대한 요 항체, 요 A에 대한 항체는 있겠죠. 그래서 1, 2, 3 중에 줄이 어디 가냐면 1하고 3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 그러면 만약에 Q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안 써도 알겠죠? 1, 2, 3 중에 어디에 가겠어요? 여기 줄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 줄, 이렇게 두 줄이 가겠죠. 그래서 B는 Q만 감염되었다라고 하고 B를 물어본 거야. 여기는 지금 P와 Q가 없으니까 여기만 나왔겠지. 그래서 A는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줄이 두 개 다 간 거는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14번. 이 문제는 뭐 유전 파트 문제 중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자, 가는 두 쌍의 대립형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동물종 개체 원투래. 개체가 둘이 있대. 뭐 같은 종이겠죠. 이 동물종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나다라의 세포래요. 이거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개는 원의 세포고 두 개는 투의 세포인데 아예 성별도 알려줬네. 원은 암컷이고 투는 수컷이래요. 자, 성염색체는 뭐 그렇고 오늘 벌써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XX가 딱 보여. 그리고 여기는 X보다 작은 게 Y염색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지금 얘는 6인데 얘는 염색체가 3개고 얘도 3개고 얘는 6개, 얘는 3개니까 N, EN, N짜리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얘 Y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EN짜리라고 하면 모든 대림주전자라고 하면 모든 대림주전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보니까 이거 잘 보세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EN짜리라고 하고 얘네 둘이 같은 개체의 것이라면 만약에 원의 것이 둘 다 원의 것이다 라고 하면 요걸 봐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요걸 보면 N짜리에 있는데 EN짜리 없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개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EN짜리는 지금 이게 XX잖아요. 이게 Y니까. 이게 조그만 거 보면 Y니까. 그러니까 얘는 암컷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가 수컷이고 얘가 투네. 그죠? 근데 라는 Y염색체가 있으니까 얘도 수컷이니까 투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원이 되니까 얘네 둘이 같은 개체의 세포겠지. 그러면 EN짜리에는 N짜리가 갖고 있는 모든 대림주전자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당연히 대림주전자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X고 여기는 지금 동용접합이겠죠? 그럼 여긴 있고 여기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암컷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고 그 다음에 라지 B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 거는 저 수컷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지금 라를 보면 Y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어차피 N자니까 이거는 없을 거예요. 대림자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둘 다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X염색체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Y염색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컷은 자, 여기 한쪽 다른 N자리에는 이 라지 A가 있고 여기에는 스몰 A가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는 이형접합인데 여기 스몰 B밖에 없어요. 스몰 B랑 Y염색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래서 가가 뭐야? 이거죠. 원의 세포다. 그래서 투의 세포는 틀렸고 원의 유전자형은 요거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 스몰 b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성염색체, X염색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으로 왔는데 이 문제부터 이제 조금 어렵죠. 좀 어려운데 자, 이것도 넘겨서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고르고 뭐 이런 말은 뭐 상투적인 거 아시죠? 자,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대립유전자 라지 B 스몰 b. 라지 A는 뭐 이렇게 우성이고, 그러니까 가는 라지 A 스몰 a에서 결정되고 나는 라지 B 스몰 b에서 결정이 된다.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 독립이라는 거죠. 성염색체, 상염색체 일부는 안 알려줬어요. 구성원 원팔에서 가나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가 걸렸고 얘도 가죠. 그 다음에 나는 파란색으로 볼게. 가나가 다 걸린 사람, 가나가 아이고 여기 가만인데 왜? 네, 나만 걸린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258의 최소 한 개당 스몰 a와 라지 b의 DNA 상대량. 그죠? 이걸 뭐 합쳐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DNA 상대량과
가계도가 함께 나오면 여러분들이 늘 어려워해요. 기억, 니은,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1, 2, 5, 8이니까 얘네들 체크해 놓읍시다. 1, 2, 5 얘네들의 얘기예요. 그럼 일단 이걸 보고 요거를 처음에 봤어요. 저는 요걸 보니까 스몰 a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 표시 볼게. 스몰 a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상념색체면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라지 a가 들어있으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념색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스몰 a가 정상이라면 성념색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라지 a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닐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른다고 치고 놓는데 그 다음부터가 조금 막연하죠. 근데 이 힌트는 이거야.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귀류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해보는데 이 가정할 때 잘 찍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느낌적으로 뭐 몇은 아닐 거야. 숫자 몇은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해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근데 한 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기억이 뭐 숫자 몇이다. 숫자 1이에요. 사실은 숫자 1이다. 이렇게 하고 완전 맞춘 게 아니라 2가 아닌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 라고 해서 2가 아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걸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2라고 가정하면 자, 2번이 2가 되잖아. 이게 2. 그러면 옆에 여기다 쓰면 지정만 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2번은 스몰 a만 두 개 갖게 되고 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가 스몰 a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스몰 a 열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1번은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가 스몰 a니까 얘는 정상이라는 얘기는 라지 a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라지 a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는 이게 상념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이제 가에 있는데 이 스몰 A가 상념색체에 있으니까 무조건 스몰 A는 하나씩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5번하고 6번한테 줘야 돼요. 그럼 5번한테 A가 무조건 스몰 A가 무조건 하나가 가게 되는데 5번을 봤더니 가에 걸렸어요. 이 사람 가거든요. 그러면 스몰 A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의 스몰 a DNA 상대량은 2가 돼야 되는데 니은이잖아요. 그럼 2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2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 확정. 지울게요. 일단 2가 아닌 건 확정이야. 2가 아닌 것만 써놓게. 2는 기억은 2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을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기억 1이네. 이렇게 하고 뭐 풀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기억을 0이라고 할게요. 사실 1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귀류법으로 다 점검할 필요가 없고요. 2가 아니라고 했을 때 만약에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이 됐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기억이 0이라고 하면은 2번은 라지 A만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가 라지 A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1번을 다시 뒤돌아보면 1번은 스몰 a가 하나밖에 없는 정상인입니다. 그럼 라지 A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 Y염 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라지 A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라지 A 중에 아들한테는 X염 색체 하나 물려주니까 라지 A가 갑니다. 맞죠? 그러면 아들은 Y염 색체를 가지니까 스몰 a는 가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5번이죠.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번은 가에 걸렸어. 이것까지는 됐어. 근데 5번이 니은이래. 근데 스몰 a가 없잖아. 스몰 a DNA량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기억이 0이니까 얘도 기억이 돼야 돼. 이것도 오류죠.
그래서 두 번째 가정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결론적으로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틀렸기 때문에 1입니다. 1. 이거 확실해. 그러면 이게 1이야. 이게 1이고 그러면 여기 스몰 a가 있다는 건데 스몰 a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기억이 1이고 1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1이 아니죠. 맞잖아요. 1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 그냥 바로 써도 되죠. 얘는 그러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가 됩니다. 맞죠?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인데 가에 걸렸어요. 그리고 얘는 스몰 a만 갖고 있는데 정상인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라지 A가 가 유전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성염색체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가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라지 A를 받았다는 얘기고 2번으로부터 Y염색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글자가 조금해서 여기 쓰고 있는 거 보이죠? 5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긴 스몰 a가 없으니까 니은은 0이 확정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2가 확정이에요. 니은은 0이 확정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 6번을 해결해 볼게요. 6번은 정상이고 여자기 때문에 스몰 a만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빠한테 스몰 a 받을 수 있고 엄마한테서 받을 수 있으니까 오류 없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도 채워보면 정상인 이 사람들은 스몰 a y가 되고 이 사람은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긴 가인데 라지 A 두 개 받을 수 없으니까 라지 A 스몰 a가 되니까 이 8번의 스몰 a 상대량은 1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나를 채우면 여기 디귿 2번이 라지 B가 두 개 있대요. 나는 라지 B구나. 그러니까 얘는 가도 라지 A고 나도 라지 B. 우성으로 유전이 되고 상염색체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조건 라지 B가 하나 들어가겠죠. 5번에 하나만 있대. 그러면 스몰 B가 있겠네. 이 사람은 스몰 B일 거 아니에요. 정상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상이니까 스몰 B고 여기도 스몰 B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라지 B, 스몰 B일 거고 이 사람 정상이니까 8번은 스몰 B니까 여기가 0이 맞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 자, 가의 X염색체, 요거는 X염색체상에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죠?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상에 있다. 디귿은 2가 맞죠? 자,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와 나중에 나만 발현될 확률 하고서는 가를 봤는데 스몰 a밖에 없으니까 가가 발현될 확률은 애초부터 없어요. 그럼 나만 발현될 확률만 보면 되는데 라지 B, 스몰 B니까 라지 B가 하나라도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도 할만했어요. 자, 17번 보면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넘겨서 좀 볼까요?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에 대해서 다는 라지 D 스몰 D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와 나가 7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그죠? 다는 13번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만 독립이고 A와 B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번 염색체, 13번 염색체라고 해서 이게 7번이고 이게 13번이죠. 그런 다음에 DNA 상대량 더한 값이 나왔어요. 자, 기존에 했던 유형은 이 DNA 상대량 더한 값하고 그 다음에 가계도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염색체와 그 다음에 그 대림 유전자의 양을 상대적 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엄마 아빠께.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분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자녀 1부터 3은 가해 유전자량이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얘가 3, 5, 4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엄마 아빠가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니까 라지 A, 스몰 A 아니면 라지 A, 라지 A밖에 경우의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엄마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일어났고 그래서 난자 P를 만들었고요. 아빠는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 일어나서 Q를 만들어서
P와 Q가 만나서 자녀 3이 됐어요. 얘가 좀 이상한 애인가 봐. 기억 니은은 결실하고 비분리인데 결실은 7번 결실입니다. 근데 결실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A와 B가 전부 다 결실되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F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F라는 유전자 빼고 이게 다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A, B를 끝에 그려준 이유가 있어. 하나만 날아갔다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만 날아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염색체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되면 염색체 변함이 없다는 게 염색체 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실이 된 난자든 정자든 N자리일 건데 13번 염색체는 비분리니까 N 플러스 1은 N 마이너스 1인데 보면 3의 채색판기랑 염색체 수가 47이니까 비분리된 거는 무조건 하나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핵형 모두 정상이라고 뭐 했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자, 이것도 해보면 if 자꾸 귀류법을 써서 미안한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맞는지 안 되는지. 근데 라지 A, 스몰 A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분석이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라지 A, 스몰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자녀 1을 보면 자녀 엄마 아빠께 이렇게 있죠? 근데 자녀 1에서 기본적으로 라지 A랑 스몰 A를 받아야 되니까 스몰 A는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라지 B일 수밖에 없어요. 엄마 거 먼저 쓸게요. 이쪽에다가 엄마 건 스몰 A 라지 B죠. 그럼 아빠 건 라지 A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라지 A는 무조건 자녀 1을 기준이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게 4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스몰 b는 어차피 하나밖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 이미 라지 b가 들어가죠. 여기 하나가 되죠. 그러면 여기 몇 개 되느냐면 이게 3개가 돼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녀 1만 분석해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좀 쉽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라지 A, 라지 A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무조건 라지 A, 라지 A.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녀 1을 해볼게. 자녀 1을 해보면 라지 A 엄마한테서 받고 아빠한테서 받아요. 그럼 2개 받았죠. 그 다음에 스몰 b를 무조건 2개 받고 이걸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스몰 b를 무조건 2개 받으려면 엄마한테서 스몰 b 받고 아빠한테서도 스몰 b 받으면 됩니다. 아빠 거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한테 라지 D를 받고 엄마한테 스몰 D를 받아야 이게 자녀 1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2도 해보면 이게 그리고 나서 이것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a 하나, 스몰 a는 없고 스몰 b 2개, 스몰 b 2개, 그 다음에 스몰 d 하나니까 3 맞죠? 확인됐어요. 맞다는 게. 그러면 자녀 2는 일단 라지 A, 라지 A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3이니까 좀 적겠죠? 이건 무조건 2개 들어왔어요. 벌써.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안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엄마한테는 스몰 b를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라지 A 2개 들어오고 스몰 b 2개 들어오니까 3개를 벌써 채웠어요. 그러면 D는 받으면 안 되니까 스몰 D만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아빠한테서 라지 B를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3이 맞나 보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스몰 A는 안 받았고 스몰 B 하나 받았고 스몰 D 2개 받으니까 3 맞죠? 여기도?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중요한데 3도 라지 A는 무조건 받습니다. 자, 그럼 7번 염색체가 결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실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13번 염색체는 하나는 더 들어왔을 거야.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3개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 4도 있는데 여기 숫자가 엄청 적으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라지 A를 정상적으로 엄마한테서 받으면 스몰 b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1이 채워져 버립니다. 1이 채워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 라지 B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라지 D, 라지 D, 라지 D 될 수는 없죠. 왜? 아빠가 2개 다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걸 두 개 다 줄 수 있다. 엄마는 라지 D 그러니까 13번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라지 D만 3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 아무리 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시나리오가 나오냐면 스몰 b를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석할 때 이걸 먼저 분석하는 게 더 쉬워요. 딱 보면 이게 하나짜리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스몰 b가 지금 하나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스몰 b에서 결실이 일어났어. 그러면 스몰 b는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한테 받으니까 엄마의 7번 염색체가 결실된 거를 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7번 염색체니까 엄마의 생세포 형성하죠. 기억. 기억에서 결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안 받았어. 이걸 안 받았으니까 이게 1이 되려면 스몰 a는 못 받으니까 스몰 d는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스몰 d는 하나 들어오고 나머지는 라지 d로만 채워야 되는데 아빠가 그러면 니은이 무조건 n 플러스 1이니까 아빠가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스몰 d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라지 d만 2개 주는 거야. 아, 라지 d만 2개 줬으니까 이분열 비분리구나.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끝났죠. 자, 자녀 2에게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가지는 생세포 볼까요? 라지 A는 줄 수 있어요. 라지 B는 미안합니다. 2번이죠. 라지 A, 라지 B를 주면 요거잖아요. 근데 라지 D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그렇죠. 기억은 7번 염색체 결실이고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분의 2분열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맞죠? 잠깐만요. 등급컷은 메가로 좀 등급컷이 잠깐 뜬 것 같아서 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앞서서 이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뭐냐면 변별력이 별로 없어. 이번 생명과학은 쉬운 편이거든요. 그 48 메가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48이 1컷이네요. 45가 2컷이고 저한테 44라고 보내준 친구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요거는 EBS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답률 1등이 17번이었네요. 요거 방금 전에 푼 게 오답률 1등이고 그 전에 푼 거 요거 제가 봐도 그게 제일 어려웠고요. 뭐 5번 문제 뭐 킬러라고 했던 친구 있었는데 오답률 8입니다. 37점 오답률이 37%예요. EBS 기준으로. 자, 19번은 오답률 3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뭐 자주 했던 유형이고 가는 서로 다른 세계의 상염색체 세쌍의 대립유전자 이렇게 결정되는데 대문자로 대문자 수에서만 결정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다인자 유전이죠. 그 다음에 나는 라지 스몰이에서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간 유전이죠.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P의 유전자형 이렇게 나눠볼게요. 대문자가 3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라지 스몰 E예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대. P와 Q는.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 A의 표현형은 최대 15가지인데 이거 생각해봐. 라지 스몰이만 볼게요. 만약에 표현형이 같으면 라지 스몰이니까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형은 라지 2개 들어간 거, 라지 스몰이 2개 들어간 거, 스몰이 2개 들어간 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죠? 3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2가지 나올 수도 없지만, 2가지면은 이게 막 7.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3가지죠. 3가지가 맞고요. 그러면 3가지라는 거는 이 다인자, 그러니까 중간 유전에 3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인자 유전 5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줄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0, 1, 2, 3이죠.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표현형이 같으니까 대문자는 3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Q도. 근데 만약에 얘도 0, 1, 2, 3이면 그러니까 다 이형접합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최소 0에서 최대 6이니까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니까 이거 7을 곱하면 21이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자, 대문자가 3개인데 하나만 예를 들면 라지 B 이렇게 3개 있고 그러니까 얘는 동형, 얘는 이형, 얘는 동형 이렇게 되면 대문자를 무조건 하나를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라지 A는 고정값이고 스몰 b 스몰 d를 주거나 라지 A는 고정값이고 라지 b 스몰 d를 주거나 그러면 대문자 하나거나 2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되잖아요. 이게 1이고 이게 얼마야? 5잖아요. 그러면 1, 2, 3, 4, 5밖에 안 돼. 다 써보면 1, 2, 3, 4, 얘도 2, 3, 4, 5. 그러니까 대문자의 개수가 1, 2, 3, 4, 5, 5가지잖아요.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물론 이제 유전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D. 그러니까 하나는 동형 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이 A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하고 표현형이 가나 표현형이 모두 같은 확률인데 일단 요거의 확률은 지금 구해놨어. 4분의 2니까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대문자가 몇 개 들어갈 확률이야? 2개 들어갈 확률이잖아. 여기 해놨네. 8개 경우의 수 중에서 2개가 들어갈 확률은 2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 2번이 답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6월 모의고사가 좀 쉬웠기 때문에 6월 모평이 너무 쉬웠어. 그래서 9월 잘 대비해야 되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어렵다 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끝!